여기서 술판을 벌였냐? 뻥 뚫린 사진 공개한 검찰.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선인들 수십 명이 검찰을 찾아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어제 저희 뉴스탑10 이 시간에 검찰이 출정 기록 사본까지 공개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었는데, 조금 전 오늘 오후에는 아예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변복 경과라는 설명 자료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수원지검 13층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안 가봤는데 가본 듯한 수원지검 13층입니다. 애초에 술판 장소로 지목했던 게 1315 창고였는데, 그 안에 1313호 검사실 안에 딸린 영상 녹화 조사실, 검사 개인 휴게실, 계속해서 여기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을 했었고, 이걸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죠. 다음 화면. 이제는 검찰이 아예 이렇게 뻥 뚫린,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1313호 검사실에 딸린 영상 녹화실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여기서 술판을 벌였겠냐라고 하면서 아예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술판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서 음식과 술을 놔두고 이제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영철 부회장 뭐 등등 이런 인물들이 모여서 연어와 그다음에 회덮밥, 그다음에 이제 소주를 놓고 술판을 벌였다라는 게 이 진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창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수가 없다, 자세히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자, 그런데 저 보십시오. 저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이제 안에서 진술하면 밖에서 이제 그걸 녹음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서 나중에 증거로 남겨지거든요. 예. 자, 그런 데가 바로 이 영상 녹화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과연 술판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눈이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검찰 직원도 있을 것이고요. 수사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도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들끼리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판을 벌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에 교도관이 이걸 보고 검사한테 항의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바로 이 진술을 또 바꿨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화영 부지사 측의 지금 주장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관계와도 지금 전혀 맞지 않다. 과연 이런 데가 어떻게 조그마한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데입니까? 저렇게 넓은 통유리가 있는데. 저기 출입문 보면 가로 170cm, 그러니까 뭐 성인 남성 키만한 가로 센치 170cm고 세로가 90cm의 유리창, 뭐 사실상 통창 정도, 블라인드와 커튼이 없어서 가릴 게 거침없이 훤히 보이는,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들어보이는 저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술판으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검찰이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검찰이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하고 사실 검찰청 내부 공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애초에 저 사진부터 공개했으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어떤 주장을 펼지는 몰랐을 건데, 이 전 부지사 측 얘기는 이거였거든요. 교도관들은 작은 유리창을 통해 녹화실을 볼 수 있었지만 시야가 충분하지 확보되지 않아서 음주상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어제 입증문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이렇게 거의 통창 수준의 이 녹화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뭐 곧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그 변호사,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은 한 170, 90 정도 되는 창은 작은 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데 저 정도 창이면은 교도관뿐만 아니라 오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키가 170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예. 그러면 제 키만한 그런 창, 그만한 창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예. 이화영 씨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4월 4일 재판에서 예. 무슨 말을 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걸 갖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김광민 변호사의 그 언급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빨리빨리 밝혀지는 물론 뭐 그런 변호인과 뭐 여러 얘기를 통해서 상의 끝에 나온 결론일 수 있습니다. 뭐 가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예. 왜냐하면요. 예.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한 것하고 예. 김광민 변호사 이야기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끼리도 말을 맞추지 않아 놓고서 어떻게 이게 100%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냥 어쨌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수원구치소는 특식으로 연어를 갖다 좀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꿈에서 본 거를 생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나 어떻게 그런 헛소리까지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원구치소장님은 좀 배려를 갖다가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헛소리까지 좀 그렇고요. 너무 조롱하진 마시고요.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에도 약간의 팩트 확인이 좀 덜 된 측면이 있다. 조율이 덜 된 측면이 있다. 이걸 좀 지적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분명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거기서 술판이 이뤄졌다. 지목한 장소를 검찰에 아예 이렇게 사실상의 통창에 가까운 영상 녹화실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검사실 1313호 안에 딸린.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박성민 비서관님. 검찰은 애초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1315 창고 저도 이제 외웠는데 여기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그만큼 이거는 거의 허위 사실에 가깝다. 뭐 이 정도 의지를 보이면 글쎄요. 검찰이 말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면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거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강한 반박의 일환이겠죠. 지금 여러 가지 장소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불려지는 인물들에 대한 출정 기록까지도 검찰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처음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상반되게 조금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제 접견을 하고 다시 입장을 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 검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진과 출정 기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CCTV는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이 논란을 좀 진화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성민 비서관 말씀도 저도 뭐 일리 있게 잘 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검찰 측의 공방이었으면 저희 뉴스탑10에서 이렇게 비중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을 텐데 단순한 진실 공방이었다면 이제 마치 여기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는 거의 100% 사실이라고 했고 민주당까지 참전하면서 이 진실 공방이 더 커졌는데 일단 검찰 쪽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민주당 쪽의 이제 공식 대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지금 TF 같은 것을 꾸려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뭐 단장도 임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구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의혹이 제기됐을 처음만 해도 이건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당에서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 피의자를 어떻게 보면 회유해서 진술을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제1야당이 넘어갈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 예. 사실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은 뭐 그 변호인 측에서 입장을 계속 다르게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초기에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일이었던 거죠. 어제 저렇게 민주당 당선인들 한 수십 명이 달려가서 검찰과 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었는데 일단 검찰은 어제에 이어 어제 출정 기록
사본을 조목조목 5시 5분에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술판이 벌었다는 그 시간에 검찰청에 없었다는 내용 공개했고 오늘 이렇게 아예 애초에 술판 장소로 지목된 그곳 1315와 1313호의 검찰청 검찰실 내부 안에 딸린 녹화실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